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울산 특집 들어가겠습니다.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수. 네. 승리 환영을 했죠. 네. 울산의 복귀가 중요한 이유, 저희가 지난 방송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본격적인 스토브리그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울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 구단이 한두 구단이 아니에요. 네. 이거 예를 들면 올 시즌 겨우 스토브리그의 화두가 뭐냐? 트레이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자금 사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선수를 데려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선수 대 선수, 아니면 선수의 현금 끼는 거 이런 형태로 선수 영입이 이루어질 텐데 중심에 단연 울산이 있습니다. 사실 전북에도 좋은 선수가 많지만 전북에는 대부분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울산에는 이 고액 연봉자들에 막혀가지고 연봉은 낮지만 능력이 좋은, 여기 나이가 어린 이런 선수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왜냐면 울산 뉴스야 뭐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취재한 바로는 몇몇 선수들의 경우에는 뭐 7, 8팀에 관심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올겨울 이적 시장의 판도,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행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 카타르에 있었으니까. 그쵸. 네. 관계자들도 다 그쪽으로 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감독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선수들이 거기서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적 얘기하면서 흔들 수는 없으니까. 우승하면 뭐 김도원 감독 체제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맞아요. 울산이 경기 후 바로 보도자를 냈죠. 아름다운 이별을 택했습니다. 이게 맞는 게 사실 계약 기간이 남아서 경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도원 감독은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한 거지. 김도원 감독이랑 뭐 남아있는 계약을 뭐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억측이 뭐 돌 수도 있으니까 울산이 발빠르게 발표를 하면서 길을 분명히 했고요. 후임 감독 뭐 오늘 보도도 나왔는데 뭐 직접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들 예상하시는 그분이 유력보다 더 가깝습니다. 근데 약간의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회장 선거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네. 협회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남을 수도 있고 현재 사표는 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지 말 안 했지만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도 울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축구계에 정말 많이 돌았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 아니, 저희가 예고했을 때도 누구 떠나요? 누구 떠나요? 이렇게 맞아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수의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상황을 알아본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울산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고액 연봉자들 그리고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하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이쪽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변화가 얼마나 폭이 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울산이 선수단 수를 전체적으로 좀 줄입니다. 로스터 제도가 일단 생기기로 돼 있고 알리그도 참가하지 않다 보니까 내년 시즌 선수단 구성을 27명에서 28명 정도로 지금 35명 정도라 그래요. 한 6명, 7명 정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봄에 뭐 임종은 들어오죠. 여름에 이명재, 박용우, 오세훈이 돌아옵니다. 맞아요. 예, 이들이 돌아오면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선수단을 운영할 생각이라 일부 선수들의 방출은 필요한 게 좀 사실입니다. 물밑 움직임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재미난 썰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몇몇 선수 트레이드는 진행을 했습니다. 협상이 중단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중단된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강원대 김지현. 을 노렸습니다. 트레이드 대상은 저희가 이름은 실명 공개하지 않겠지만 측면 수비수 플러스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조합으로 트레이드를 시도했다. 다 아셔? 네. 상당 부분 진척이 네. 됐었는데 네. 이영표 대표이사가 킬 했다고 해요. 여기 김지현의 군 문제까지 있어서 실현이 안 됐고 김지현 선수는 근데 내부 이야기를 좀 강원 쪽 내부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트레이드는 계속해서 시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조금 돌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울산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김지현 선수의 트레이드는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대구의 김대현 선수 트레이드도 실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측면 수비수와 1대1 트레이드를 시도했는데 이것도 네.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하나 논의 중인 게 있는데 지방구단의 국대 톱 윙어와 트레이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이름이 공개가 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측면 수비수 이렇게 3대1 트레이드를 계획 중인데 네. 현재 그 지방구단의 사정 때문에
뭐 지금 뭐 약간 뭐 멈춰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예, 지금 뭐 수도권의 구단도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 들고요. 만약에 경쟁이 붙으면 당연히 울산이 좀 유리한 상황이고 네. 뭐 이게 협상이 멈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울산이 공격진의 보강을 원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니오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재계약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김도훈 감독과 주니오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둘 다 떠나는구나 이런 걸 좀 진하게 좀 느꼈고 비온 존슨도 이제 울산을 돌아오지 않고 바로 휴가 떠나거든요. 아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 비온 존슨도 갈라서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최전방 보강은 무조건 필요해 보이고 그렇죠. 또 울산의 김인성 정도를 제외하면 정통 윙어가 없잖아요. 정우성 선수도 있긴 하지만 주전급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강하려고 하는데 일단 외국인 선수는 저희가 이 역시 조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류첸코가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루체코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 네. 제가 중국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결렬됐답니다. 국내 잔류를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면서 지난 주말 오퍼를 최종적으로 결절했다고 하고요. 이제 일루체코 행선이 두 쪽으로 좁혀집니다. 울산 아니면 전북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자리에 바로 같은 특급 윙어를 데려오려고 하는 게 이제 울산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도 계약이 1년 남았어요. 그래서 타 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꽤 구체적이고 꽤 구체적이다. 꽤 근접했다. 오. 갈 수도 있다. 네. 남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네. 상대 쪽 오퍼가 생각보다 괜찮다. 네. 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 쪽 변화도 좀 예고돼 있습니다. 중앙 수비를 보면 일단 만 기자가 얘기했었죠. 네. 정승현이 군대를 갑니다. 네. 그러니까 남은 센터백이 그럼 누구냐? 불투이스, 김기희, 윤영선. 거기에 유망주. 그렇죠. 그런데 임종훈이 4월에 말씀해주신 대로 K3에서 돌아오고, 네. 그러면 기본 숫자는 어느 정도 채워진 겁니다. 여기에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해외에서 뛰던 수비수를 데려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윤영선 선수의 거치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영선이 나갈 경우에는 이 해외에서 뛰는 수비수 영입이 좀 더 확실해지는 거고, 뭐 이 선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윤영선 선수도 남게 되는 거겠죠. 네. 오히려 큰 변수는 어디냐? 측면입니다. 측면. 그렇죠. 네. 김태환이 1년 남았어요. 타팀 러브콜이 많았거든요. 일단 잔류가 유력하고 구단에서도 어느 정도 원한다. 잔류를 원한다고 하는데 떠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커뮤니티에서는 김태환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김태환 나가요? 김태환 나가요? 저희 댓글에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구단 고위 관계자한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대 교체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김태환은 그 대상이 아니다. 아직 팔팔하다. 그래서 연장 계약을 같이 해서 같이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상황을 좀 더 들어보니까 네. 김태환 쪽에서는 타팀 이적을 약간 염두에 두는 게 그렇죠. 아니냐라는 1년 생각을 남았으니까. 두는 것 같아요. 오퍼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오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단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새로운 감독이 일단 이 부분은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 풀백이 변수가 많은 게 뭐냐면 정동호도 여름부터 콜이 많았는데 실제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행선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 네, 이것도 거의 윤곽이 나왔고요. 네. 박주호도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이도 찼고 박주호 선수도 어디서 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꽤 구체적. 그러니까 홍철, 서령우밖에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네. 여름에 이명재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김태환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풀이 완전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울산의 풀백 자원은 올 시즌 리그 최강이었지만 올 겨울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지가 될 수도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허리는 뭐 변화가 없겠지. 일단 뭐 고명진, 윤빛가람, 신진호, 원두재. 네. 원두재는 무조건 내년에 갑니다. 가야죠. 네, 원두재 뭐 전복설도 있었고 뭐 네. 중국행 루머도 있었는데 제가 에이전트랑 몇 차례 통화를 해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잔류한다. 네, 확실하고요. 고명진은 이제 팀 내 입지가 조금 애매하고 뭐 연봉이나 나이 감안하면은 보낼 수 있는 입장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윤빛가람도 조금 이번 아침 MVP 타면서 중동 쪽에서 러브콜이 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액이 오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신진호 역시 뭐 잔류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아침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를 지금 인정받은 상황. 신진호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 기간 1년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해서 거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변화의 폭이 클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게 중앙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일단 이 선수들만한 선수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울산은 아무래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위쪽에 있는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오퍼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올 겨울의 화두는 뭐냐? 세대 교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동경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동경은 무조건 쓰고 팀의 중심으로 잡겠다고 그렇게 지금 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보낼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죠. 이 오퍼가 얼마나 큰 건지. 맞아요. 예, 네.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네. 일단 신인 감독이 와서 어떤 플랜을 줄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선수는 계속해서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동경 거치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을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 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변수가 새로 오는 감독입니다. 네. 이분이 어쨌든 감독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연령별 대표팀 감독도 했었고 이 감독님한테 맞는 뭐 궁합이 맞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위에도 다루지 않았지만 뭐 한국형을 원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누구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임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신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들어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고액 연봉자들을 좀 보내고 젊은 선수들로 팀을 재편한다는 거는 기본 골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선수들이죠. 이상원, 뭐 고명진, 정훈성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뭐 능력 있는데 아예 이상원, 박정희, 이동경처럼 아예 어린 선수들 중에 근데 바로 쓰기엔 좀 애매한 선수들. 그쵸. 혹은 뭐 이상원 선수는 이제 22세 넘어가고 이러니까 넘어갔죠. 예, 네. 이렇게 해서 타 팀의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젊은 선수들을 지킬 건지 아니면 아예 입지가 애매한 고명진, 정훈성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울산의 스쿼드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변수가 생긴 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6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최소 60억. 클럽 월드컵까지 하면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유가 생긴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뭐 이거 또 말씀드린 대로 일류첸코 영입장에서 돈을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울산의 겨울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받은 느낌이기도 하고 좀 취재한 바로는 모든 돈을 다 꼬라박을 수 없어요, 선수 영입에. 왜냐면 지난 여름에도 영웅까지 끌어모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유 자금도 좀 남겨놔야 되고 그 선수들 노고를 취하는 의미에서 보너스도 좀 줘야 되고 여러모로 돈을 60억을 다 80억이든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선수 영입이나 그런 뭐 빅사이닝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류첸코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일류첸코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정도 이제 지를 여유는 생긴 거예요. 그렇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선수 한 명한테 어떻게 뭐 20억 들여 그랬는데 지금은 주니어 나가는데 일류첸코급이 있을까? 한번 지를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ACL 우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 그래서 올겨울은 아마 울산이 유적 시장을 주도하는 그림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특급 선수 한두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기 좋은 팀이 울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레이드 카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행보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울산 썰 마지막으로 이번 주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 하나 가져. 자꾸 등장하는 지방 구단에 예, 외국인 선수를 두고 수도권 두 구단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거기까지. 네, 한번 지켜보시죠. 자, 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